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재우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일반 물리학 1을 했었고요. 오늘부터 이제 일반 물리학 2가 들어가겠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 물리학 1에서는 중력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속되어지는 질량이라는 것을 가진 입자에 대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전하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입자에 대한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쪽에서 한번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일반 물리학 1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질량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죠. 이 질량이라고 하는 녀석을 갖는 입자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자, 좀 더 많이 봤었고요. 자, 이제 우리는 뭐냐면 질량이라고 하는 것에서 전하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서 이 전하라고 하는 것의 특성을 갖는 그런 입자, 전하라는 특성을 갖는 입자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질량이라고 하는 입자 자체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중력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가속이 되어집니다. 중력의 힘에 의해서 가속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질량이라고 하는 걸 계산할 때는 우리가 항상 중력의 힘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 전하라고 하는 특성을 갖는 입자들은 전부 다 어디서 가속을 하냐면 전기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의 힘이죠. 전기력에 의해서 바로 가속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전하라고 하는 특성을 갖는 녀석에 대한 부분을 공부함으로써 이제 일반 물리학 2를 시작을 하겠는데, 자, 중력과 전기력에 대한 형태로 이제 우리가 관심도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의 전기력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은 전하라고 하는 녀석이 나와 있는데, 이 전하, 미안합니다. 전하. 이건 일반 물리학 2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네. 자, 분필이 떨어졌어요. 나의 분필. 자, 전하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주인공이 되겠죠. 이제 전하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역사적인 전하의 발견으로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저 주변에 돌아가는 어떤 가십거리를 한번 얘기해 본다면, 전하 자체의 의해 발견은 어떻게 해서 발견되어졌죠? 아주 뭐 역사적인 실험이 있죠. 뭡니까? 호박이죠, 호박. 자, 호박 실험이에요. 호박 실험. 그러니까 호박에다가 막 이렇게 뭘 문지르니까, 그렇죠? 어떤 물체를 막 문지르니까 이걸 갖다 문지르는 걸 갖다 어디다 다른 물체에 갖다 대니까 다른 물체 쭉 당겨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체를 갖다가 비빈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다른 물체에 갖다 지니까 잡아당기는 인력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발견되어지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갖다 유발시키는 녀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인력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다른 말로 대전되었다라는 말을 쓰거나, 자, 대전되었다라는 말을 쓰거나 뭐죠? 알짜 전하를 가졌다. 이렇게 알짜 전하를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전되었다 또는 알짜 전하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호박심에서 발견된 이 녀석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는 결과 많이들 나오잖아.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보통 보는 것이 뭡니까? 이제 이렇게 모피죠, 모피. 모피가 이렇게 있는데, 모피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둘두둘하게 모피가 이렇게 막 만들어져 있겠죠. 이 모피라고 하는 녀석, 우둘두둘하게 용이 올라와 있었겠습니다. 이 모피예요, 모피. 이 모피라고 하는 녀석 위에다가 뭡니까? 플라스틱 2개를 얹어 놓죠. 그래서 플라스틱 2개를 갖다 요렇게 해서 2개의 플라스틱을 요렇게 봉을 얹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모피라고 하는 녀석 가지고 뚫뚫 말아 가지고 막 비비는 거죠. 막 비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비빈 녀석 자체를 딱 플라스틱 2개를 갖다 놓고 이 두 녀석을 갖다 옆에다 요렇게 해서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딱 갖다 놓고 나니까 여기서 플라스틱 2개가 세워서 딱 2개를 갖다 모피에서 빼서 딱 요렇게 붙여서 나란히 놔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이 플라스틱 2개가 서로 밀쳐지더라는 거예요. 그 모피에서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올려놓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지? 이 플라스틱 2개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쭉 밀리는 현상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청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 힘, 청력입니다. 이 청력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되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뭘 하냐면, 여러분도 모피 말고 모피 실험 말고 뭐 있죠? 자, 비단천이 있죠. 비단천은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단천이 있어요. 이거 비단천인데, 이 비단천 위에다가 우리 이번에는 유리막대 2개를 딱 얹어서, 그쵸? 유리막대. 자, 유리막대입니다. 그래서 유리막대 2개를 요렇게 얹어서, 이 유리막대 2개를 이제 여기다 비단천에 갖다 놓고 어떻게 비비는 거죠. 역시 이거는 비단천이 됩니다.
자, 비단천이 되고 여기 있는 녀석은 유리막대예요. 그래서 유리막대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해서 얹어서 열심히 막 비비는 거죠. 그 비벼가지고 이 녀석을 다시 어떻게 되죠? 위로 올려갖고 유리막대 두 개를 갖다 이렇게 나란히 한번 나열을 해본다라는 거죠. 서로 마주보게 옆에다가 유리막대를 이렇게 해서 하나 놓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놓고 나니까 실제 이 유리막대 두 개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또 반대쪽 방향으로 쫙 밀리더라는 거야. 얘도 어떻게 됩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당겨져 가고 이쪽 방향으로 쭉 당겨져 가더라는 거죠. 역시 여기도 뭐가 작용된다? 청력이라고 하는 녀석이 작용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보고 나서 무엇인가 이렇게 비벼서 무엇인가가 옮겨 다녀서 결론적으로 서로를 밀어내는 어떤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두 개 바로 이렇게 비벼서 만들어진 이 플라스틱하고 그 다음에 유리막대 이 두 개를 갖다가 서로 갖다 놓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탁 갖다 놓으면 이쪽은 플라스틱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쪽에 플라스틱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오른쪽에다가 만들어져 있는 녀석을 이제 뭐 유리막대 붉은색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붉은 막대 유리막대를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나면 실제로 딱 갖다 놓고 나니까 이 두 녀석은 어떻게 되냐라고 봤더니만 이게 앞에서는 전부 다 서로 밀어내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서로 끌어당겨서 안으로 잡아당겨지더라는 거죠. 이게 싹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녀석 자체는 뭡니까?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져 있는 이 전하라고 하는 녀석,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전하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이 영어로 electric charge죠. 이 전하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호박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져본다면 우리가 전하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마찰에 의해서 무엇인가가 옮겨 다녔을 때 옮겨지는 이 객체 입자들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전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하라고 하는 걸 자세히 들여다본다고 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서로 뭡니까? 이 전하라고 하는 것은 청력이 작용되든지 인력이 작용되든지 그죠? 그러니까 청력이 작용되든지 인력이 작용되든지 두 가지 형태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뭐가 됩니까? 전하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녀석과 다른 녀석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전하만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 전하를 부호를 붙여서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뭐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 그 다음 뭐 마이너스 전하라는 말을 쓰게 되겠죠. 자, 이 양전하와 우리가 나중에 음전하를 받을 때 이 음전하가 뭐에 해당합니까? 바로 일렉트론, 뭐 전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형태가 마이너스 전하가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전하가 전자가 마이너스라는 말을 붙이게 된 것은 실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 마음대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마이너스 전하를 붙이는 전자는 그냥 마이너스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양전하라고 하는 녀석과 마이너스 전하를 따졌을 때 양전하를 전자라고 했으면 헷갈리지 않죠. 왜냐하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 자체 나중에 봤을 때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전류는 흘러가고 마이너스 전하 움직이는 전자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는 걸 생각해 본다면 처음부터 아예 전하 자체를 뭐가 돼? 전자를 플러스 전하라고 해버렸으면 아주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처음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냥 마이너스 전하, 마이너스 나중에 나오는 전자를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호 자체는 그렇게 해서 결정되어진 거고요. 그래서 전하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결론은 두 가지 전하만 존재하는데 하나는 뭐가 돼? 플러스 전하, 뭐 마이너스 전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 중력이라고 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의 중력장을 따질 때는 중력은 항상 뭐밖에 없습니까? 인력만 존재해요. 중력이라고 하는 건 끌어당기는 것만 있는 거지 그게 뭐 어떻게 서로 밀어내고 하는 건 없잖아.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만 존재하지만 여기 보여졌다시피 어떻게 돼?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뭐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에 의해서 발생하는 뭐가 됩니까? 인력도 있고 청력도 있다라는 사실이 서로 뭐다? 다른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형태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이 청력이라고 하는 녀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같은 전하끼리라고 하는 거죠. 같은 전하라고 하는 것은 둘 다 플러스가 된다든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밀어내는 인력을 가지고 있고 청력을 가지고 있고 인력은 얼마 됩니까? 서로 다른 전하가 되겠죠.
그 다른 전하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에다 얼마 플러스가 되든지 서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건 단지 뭐를 뜻하는 겁니까? 부호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호만을 뜻하는 거지 크기가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서로 반대이다 서로 같다라는 뜻을 하는 거지 여기 나오는 이 양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서로 같은 양을 갖고 있다 크기가 같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부호가 같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체적인 아이디어 자체에서 우리가 용어를 한번 봤고요. 이 전하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양이냐 음이냐 인력이냐 청력이냐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 내용을 우리가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뭐 레이저 프린터기죠. 레이저 프린터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보면 레이저 프린터기 하나씩 다 있잖아. 그래서 이 레이저 프린터기라고 하는 녀석을 바로 인력과 청력을 가지고 그 원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운데 자체가 이렇게 한번 본다 그러면 이렇게 된 드럼이 하나 있지. 드럼. 영상 드럼입니다. 그 드럼 자체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럼이라고 하는 녀석은 회전을 하고 있어요. 뱅글뱅글뱅글 도는데 그림을 동그랗게 잘 그려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자 영상 드럼이라고 하는 녀석이 가운데 중심을 회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럼이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뭐가 있냐면 처음에 바닥에 바깥쪽에서 도선이 있을 거 아니야. 전선이 연결돼 있는 그 도선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도선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플러스 이온이라고 하는 것을 보냅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보내면은 여기 있는 녀석이 다 뭐가 됩니까? 플러스라고 하는 녀석으로 이렇게 대전되겠죠. 대전되었다.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데 이게 양의 형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쪽에서 레이저 빔이 있죠. 여러분 레이저 프린터 보면 빛이 있잖아. 반짝반짝 빛나는 거. 레이저 빔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 쏘죠. 쏘면 여기가 플러스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쏘는 레이저 빔 자체가 이쪽에는 뭐 플러스에다가 뭐냐 마이너스를 쏘아서 서로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녀석 여기 플러스 자체를 뭐로 만들어낸다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어떻게 됩니까? 대전시키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로 대전시킨 다음에 레이저 빔이죠. 자, 이 녀석이 레이저가 여기다 마이너스로 대전을 시켜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대전시킨단 말은 뭐냐면 이걸 그제 영상을 그림을 만들죠. 그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내용에서 어떤 PC나 이런 데다 입력했을 때 나오는 어떤 한글에 나와 있는 그림이라든지 글자 같은 이런 그림들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뭐 한다는 거죠? 바로 이 드럼에다가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녀석에다 마이너스로 대전을 시킵니다. 반대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가 회전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이쪽 부분은 플러스가 아니고 어떻게 돼?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 그림에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마이너스 이렇게 대전돼서 돌아갈 거란 얘기예요. 이런 모양이 쭉 돌아가는데 여기 가운데 여기에 오른쪽 부분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드럼이 하나 있죠. 드럼이 아니면 뭡니까? 그 토너죠. 토너. 그 토너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너 통이 있죠. 돌아가는 토너 통이 있는데 이 토너가 지금 현재 이게 돌아가고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가서 토너가 반대로 이렇게 돌면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겠죠. 이 돌아가는데 이 토너 주변에는 뭐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토너가 묻어있죠. 시커먼색 토너. 그렇죠? 뭐 파란색이 됐던 이런 식으로 토너가 묻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묻어 있는 상태에서 지나가다 보면 이 녀석이 얼마 돼? 요 토너는 플러스로 대전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얘가 돌아가면서 얘랑 만나니까 서로 접착을 하겠죠. 접착을. 그 접착을 해서 쭉 따라가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크림 형태다가 플러스 새까만색이 달라붙는 거죠. 붙어서 그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야. 그 가다가 여기 아래쪽에 뭐 있습니까? 흰색 종이 또 프린트지가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프린트지가 요렇게 해서 지나가면서 딱 따라 들어가겠죠. 이렇게. 용지가 이렇게 해서 따라서 갈 거란 얘기예요. 용지가. 그 용지가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 용지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딱 끌려 들어가겠죠. 끌려 들어갈 때 이 용지에다가 뭐냐면 용지에다가 졸라리 센 뭐냐면 마이너스 이온을 대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매우 강력한 마이너스로 음전하로 대전이 되다 보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붙어있던 녀석이 뭐가 된다는 거죠? 이 마이너스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센 거예요. 이 센 녀석에 해당하는 이 녀석에다가 당연히 어떻게 돼? 힘 딸리니까 마이너스 대전된 쪽으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토너가 붙겠죠. 그 붙어서 여기가 시커멓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력과 인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딱 딸려서 가겠죠. 딸려서 간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동해서 새까만 색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을 새까만 색을 갖다 어떻게 다 다시 대전된 녀석 위로 입힌 거잖아. 쭉 따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라가다 보면
여기서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에 이렇게 롤러가 하나 있어가지고 양쪽에 롤러가 있어가지고 이 롤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떻게? 열을 가하죠. 열을 가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에서 압착하는 압착. 그죠? 압착이란 말은 눌러서 뭐 한다는 거예요. 딱 붙인다는 겁니다. 열로 압착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바깥으로 놓은 녀석이 딱 붙어서 새까맣게 색칠되어진 부분을 우리가 프린트되어서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녀석은 어떻게 이미 다 떨어져 나갔죠. 그러면 여기 전하 같은 걸 갖다가 어떻게 없애야 다시 이런 걸로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뭐 하냐? 광자, 그러니까 포톤이죠. 그러니까 빛을 이렇게 쏘는 거죠. 빛을. 그러니까 우리 보면 레이저 프린트기 안에 이렇게 빛이 달려있는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빛을 쏴서 여기다 빛을 쏘게 되면 포톤 날아가서 방방방 때려서 어떻게 됩니까? 전자를 날려버리겠죠. 그래서 여기를 전자를 뭐 한다?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전자 청소. 그러니까 여기서 전하지 참 전하를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레이저 프린트기의 어떤 뭐랄까 그 이렇게 이치가 되는데 결론 인력과 청력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표현해 주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전하를 받았다라고 하는 녀석이 전하를 받아가지고 이 녀석이 무엇을 받아서 양이 되거나 뭐가 돼 음이 된다라고 하는 녀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그 리차드 파인만이라고 들어봤죠. 파인만은 아인슈타인 이후에 최고의 물리학자로 불리우는데 리차드 파인만이 한 얘기 중에서 이런 거세요. 세상의 모든 그 생물학에서의 가장 큰 그 가장 최고의 가설은 뭐라고 했죠? 그 생명체가 하는 일은 모든 원자도 한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세상 모든 만물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세상 만물에 존재하고 이 원자라고 하는 녀석의 구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야 전하에 대한 형태로 양과 음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상세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그 화학 시간에 다 배웠을 거고 일반 화학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일반 물리학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라고 하는 녀석은 일단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먼저 본다고 친다면 자, 원자의 구조는 일단 우리가 그 원자라고 하는 녀석을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원자라고 하는 녀석의 원자의 크기가 아니고 원자의 질량이라는 게 있겠죠. 그 원자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이 원자의 질량은 실제로 뭐하고 똑같으냐면 원자 핵의 질량이랑 똑같아요. 자, 원자 핵의 질량이랑 동일합니다. 아주 거의 똑같아요. 그 이유는 원자 핵이라고 하는 녀석은 전체 원자의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러나 작습니다. 조그만하지만 전체 질량의 거의 99.9%를 차지하는 아주 뗀뗀한 녀석으로 구성된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주변에 뭡니까? 그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구름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은 구름 형태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좀 더 깔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띠가 있는 거예요. 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구름 형태지만 띠를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라고 하죠?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궤도라고 하죠. 뒤에 현대 물리를 가면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운동량에 대한 보존 법칙 이런 걸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자라고 하는 녀석의 구조를 보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원자 핵이라고 하는 녀석이 가장 제일 많이 무겁고 전체를 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이 속에 들어있는 녀석이 뭐가 들어가냐면 이 속에는 양성자라고 하는 녀석과 중성자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있습니다.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양성자는 뭐야? 프로톤, 뭐가 되죠? 뉴트론이고 프로톤, 플러스라고 하는 전하를 띠고 있다고 보고요. 자, 이것의 양성자 주변에 이런 띠가 있을 때 띠 위에 돌아가는 이런 마이너스, 그렇죠? 이걸 음전하를 생각하고 이걸 전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전자가 이렇게 해서 궤도 위를 돌아다니고 있고 안쪽에 원자 핵 내부에 양성자와 중성자에 대한 형태가 지금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성자는 어떻게 돼? 이 전기적 성질, 그러니까 전하의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습니다. 중성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전자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자라고 하는 녀석은 하부 구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부 구조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전보다 많이 좋아져서 기술이 양성자하고 중성자라고 하는 것은 하부 구조를 갖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하부 구조가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성자를 깨뜨리고 중성자를 깨뜨리면 나오는 하부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좀 이따 보겠지만 뭐라고 합니까? 이걸 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쿼크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존재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는 쪼개질 수 있습니다. 물론 쿼크는 자기 스스로만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동반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따로 떨어지는 홀 쿼크는 발견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는. 단 전자는 어떻게 된다?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요. 항상 이건 뭐냐면 전기적 성질은 중성이죠. 전기적 성질은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값이 합쳐져서 얼마?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의 형태를 갖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음의 형태를 갖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똑같아서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0이 되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원자는 뭐다? 중성의 성질을 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정확하게 똑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험적 오차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실험적 오차를 갖다가 작게 잡는다 하더라도 무시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중성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 한 개 있으면 당연히 전자도 몇 개? 한 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성자와 양성자의 개수는 서로 동일한 결과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양성자가 두 개 있다라고 친다면 중성자도 두 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맞는데 우리가 예외로 수소 같은 것을 보면 이거는 양성자는 한 개 있는데 중성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알았죠? 자,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이게 원자인데 똑같은 원자인데 양성자 개수는 똑같아요. 이게 원자 번호죠. 그러니까 양성자 개수는 동일한데 중성자 개수가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질량이 달라지겠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물리적 성질이 달라지는 원소를 우리 뭐라고 한다?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질량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용어 정도는 보고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개념을 저쪽으로 와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내용이죠. 우리가 이미 고등학교 때를 나왔으면 한 번쯤은 다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자라고 하는 녀석과 이제 양성자, 중성자를 얘기했는데 보통 이 전자의 질량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전자의 질량은 갖다 쓰려면 보통 매스에다 일렉트론이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전자의 질량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뭐냐면 9.11에다가 얼마요? 10의 마이너스 31승 정도 돼요. 자, 9.11에다 10의 마이너스 31승이 되고 그 다음에 양성자의 질량은 거의 중성자의 질량과 같습니다. 자, 중성자의 질량과 동일하다 보고요. 이 녀석은 얼마 되면 M, 이게 프로톤, M, 뉴트론 이렇게 쓰더라도 관계없죠. 이 녀석은 둘 다 1.67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정도 돼요. 자, 이거 따져보면 대충 한번 잡아봐도 몇 개 어느 정도 되냐면 이 녀석 자체는 이 녀석을 봤을 때 거의 한 2000배 정도 되죠. 2000배. 2000배 정도 무거워요. 물론 이제 뉴트론도 마찬가지겠죠. 1.67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그러니까 1.67에다 10의 마이너스 27승 정도 돼서 이 녀석 자체가 무려 한 2000배 정도가 빠방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는 걸 따질 때 얘 하나가 얘의 2000배 정도 센데 얘도 같이 2000배가 세니까 전체를 따지면 한참 세죠. 그래서 질량을 따질 때는 원자의 질량을 따질 때 전자의 질량은 당연히 뭐한다?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할 때 원자의 질량은 그냥 근사적으로 거의 똑같아요. 뭐랑 똑같다는 거죠? 바로 원자핵의 질량이랑 같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리튬이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튬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알죠? 주기율표를 따질 때 우리가 제일 앞에서 뭐죠? 처음에 수소라고 하는 걸 쓰고 헬륨 쓰고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이렇게 쓰죠. 그 붕소, 탄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흐해, 리베비시는 노블레온, 남아알씨는 이방염만 이렇게 외우잖아. 그렇죠? 외우는데 리튬이라고 하는 것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3번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원자 번호가 3번이란 말은 어떻게 됩니까? 양성자 수가 3개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우리가 중심의 원자핵 부분에 양성자를 일단 양성자에 대하면 중성자는 표기하지 않겠습니다. 양성자를 이렇게 해서 3개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중성자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우리는 이 중성자에 보다 양성자와 전자에 대한 개념을 주로 보려고 합니다. 자, 이쪽으로 바깥에 첫 번째 이 껍질이 나와 있죠. 이 껍질.
자, 첫 번째 껍질은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다? 제일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되죠. 이건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껍질에는 두 개가 들어갈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껍질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총 어떻게 돼? 8개, 그쵸? 8개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뭐죠? 아이, 그림 꼬라하지 마라. 자, 이렇게 이게 기울어져 있지만 이해를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리 시간이지 화학이 아니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귀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 여기에 마이너스 하나 더 붙었겠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바깥에 전자 3개, 양성자 3개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되니? 실험적 어쩐 오차에 대한 부분을 갖다 무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측량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결과에서 중성입니다. 자, 중성이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전자라고 하는 녀석이 만약에 있다라고 쳤을 때 이 전자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바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전자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어떤 성질, 그러니까 우리 알카리성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자를 뭐 주기 좋고 받기 좋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그냥 전자가 들어왔다 나갔다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들어오게 된다면 당연히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마이너스 3이 있다가 전자 하나가 더 들어오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더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리튬에도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라고 하는 걸 써서 마이너스가 더 하나 많아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물론 저런 형태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이디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나오는 어떻게 됐죠? 주어진 녀석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갈 수도 있죠. 바깥으로 튕겨나가면 플러스 3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3이었던 녀석이 얘가 줄어서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된 거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플러스 3이 되니까 합치면 얼마 됩니까? 전기적 성질은 플러스 1을 가져서 리튬은 얼마? 양이온 이렇게 쓰죠. 자, 이처럼 전자가 들어왔다 나갔다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전하가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 됐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뭡니까? 결론은 이동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동을 우리가 뭐 한다라는 거죠? 전자가 지금 현재 이동하면서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그래서 이동 자체는 우리가 뭐를 생각하자? 전자가 이동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동은 누가 한다는 거죠? 전자가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겠지만 양전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제 이동은 누가 한다고? 전자가 하는 것인데 양전하가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움직인 녀석을 봤고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 궤도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하면 당연히 이게 원자가 깨지지 않으려면 이게 그대로 계속해서 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합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친다면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고 친다면 바로 양성자와 뭐가 되니? 전자라고 하는 녀석은 이 결합이라고 하는 녀석을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바로 양성자와 전자는 아주 강한 전기력으로, 그렇죠? 전기력으로 서로 뭉쳐져 있습니다. 양성자와 전자는 결합을 할 때 어떻게 돼? 전기력으로 되는 전기력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에 의한 인력에 대한 형태로 묶여져 있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양성자하고 중성자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성자하고 중성자라고 하는 녀석은 이 녀석은 어떻게 이렇게 뭉쳐져 있느냐? 자, 이 녀석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분리가 돼버리면 터져버리겠지, 그치?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어떻게 해서 결합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녀석의 결합은 바로 강한 핵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뭉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뭉쳐진 게 아니고 얘네가 뭉쳐졌지. 하여튼 습관이에요, 우리라고 말을 쓰는 게. 자, 강한 핵력으로 인하여 뭐가 되니? 얘네들이 결합이 돼 있어요.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강한 핵력으로 결합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강한 핵력은 어느 정도에 되면 이 제한을 줘야 돼요. 제한을. 강한 핵력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제한을 어느 정도 주냐면 바로 원자 핵의 범위 내에서요. 자, 원자 핵의 범위 내에서 강한 핵력으로 뭉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자 핵을 벗어난 범위가 된다면 서로 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알았죠? 그래서 강한 핵력으로 뭉쳐져 있지만 이것의 원자 핵을 벗어나는 범위에 있다면 이 둘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그리고요. 사실상 우리가 이게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원자 핵은 이 두 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원자 핵의 질량은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원자 핵의 질량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을 합쳤다라기보다는 양성자의 질량과
자, 다음은요. 중성자의 질량을 더한 다음에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을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냐면 결합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양성자의 질량에다가 중성자의 질량을 더한 다음에 실제로 뭐냐면 우리가 결합 에너지를 뺀 녀석, 이걸 원자핵의 질량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다 보니까 이제 이 전하라고 하는 녀석에서 전자에 대한 개념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자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어떻게 돼? 기본 단위로 어떻게 돼? 기본 단위로 E를 쓰죠. E. 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E라고 하는 형태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나왔으니까 이제 전하의 성질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전하의 성질을 보도록 할게요. 이 전하라고 하는 녀석의 성질은 첫 번째 뭘 볼 것이냐면 첫 번째 전하의 성질은 임의의 어떤 닫힌 계에서 열린 게 아닙니다. 개방계가 아니고 밀폐계예요. 임의의 닫힌 계에서 전하량의 대수적인 합은 일정합니다. 자, 임의의 닫힌 계에서 전하량의 대수적인 합은 일정하다. 그 말은 사실상 여기서 봅시다. 이게 카메라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봤을 때 이 녀석이 더하고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지 어디로 뻥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면 어떻게 없어진다든지 새로 발생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전자가 들어왔다 나갔다에 따라서 어떻게 전하량의 변화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이지 실제 주어진 녀석 자체가 뭐가 됩니까?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는 결과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녀석이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적인 합은 당연히 어떻게 일정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죠. 자,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한 건 대수적인 합이 일정하다라는 말은 더 이상 뭐는 없다는 거지. 더 이상 뭐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동만 존재하는 거지. 전하의 이동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동만 존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새로 생기거나 어떻게 돼?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임의의 닫힌 계에서 전하량의 대수적인 합은 일정하다는 전하량 보존의 법칙과 더불어서 두 번째 전자 또는 양성자의 전하를 띄고 있죠. 양성자의 전하량의 크기는 전하의 기본 단위 전하량의 크기는 전하의 기본 단위 E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E에 의해서 표현된다 이거죠. 자, 전하의 무슨 단위? 기본 단위예요. 전하의 기본 단위는 E에 의해서 표현되어진다. 그런데 이 전자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E라고 하는 녀석이 한 개 들어오고 한 개 나가고 한 개 들어오고 한 개 나가고 있어요. 이 녀석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전하량의 변화가 와요. 자, 그 말은 우리한테 뭐를 쓰냐면 항상 전하량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여러분도 잘 알죠 이거? 자, 전하량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언제나 뭐란 뜻이에요? 전하량은 E라고 하는 이 녀석이 어떻게 기본 단위에 얼마? N배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배가 된다는 얘기야? 정수배가 되는 거야. 정수배. 당연히 부호에 따라서 왔다 갔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뭐라고? 정수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수배가 됐다면 전하 자체가 뭐가 돼 있다라고 얘기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 말 자체는 바로 전하의 무슨 화? 양자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전하 자체는 뭐가 됐다고? 양자화돼 있다. 양자화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돼 있고요.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하라고 하는 걸 따질 때 우리는 거시적인 물체의 전하량은 사실 이거는 여기 3번이라고 하기보다는 2번에서 파생된 걸로 생각하면 되겠죠. 따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시적인 물체의 그 결과에 따라서 전하량은 중성을 띠거나 거시적인 물체의 전하량은 중성, 다시 말하면 얼마 돼? 이퀄 제로죠. 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기본 전하의 기본 단위의 뭐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무슨 배? 정수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사실상 요렇게 이제 만들어놨는데 입자 자체가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원래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양자화된 건 맞지만 정수배가 아닌 경우도 있죠.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전자는 관계없는데 양성자는 하부 구조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뭐? 쿼크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그랬는데 이게 쿼크라고 하는 녀석이 자기 자신의 어떻게 됩니까? 전하량을 측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측정하려고 하면 뭐가 됩니까? 이거 자체를 자기가 따로 빼서 이렇게 찾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쿼크 자체는 뭐냐면 이게 플러스 얼마? 3분의 2배 이렇게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얼마 2라고 해서 기본 단위에다가 얼마 돼? 정수배가 아니라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은 어떻게? 이런 유리수 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쿼크가 나왔으니까 이제 쿼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깊이 있게 들어가면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데 일단은 우리가 간단한 내용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쿼크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세대가 있지. 세대 1세대, 2세대, 그 다음에 3세대가 있어요. 자, 쿼크라고 하는 녀석의 세대는 1, 2, 3 제너레이션이 3개가 있죠. 자, 1세대 제너레이션이 뭡니까? 우리가 이 1세대 쿼크가 뭐예요? 업, 그 다음 뭐죠? 다운이죠. 업, 다운. 우리가 이제 화학 같은 걸 때 업, 다운 보잖아요. 그러니까 업, 다운이라고 하는 게 1세대예요. 2세대는 뭡니까? 이건 이제 업, 다운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지? 이걸 뭐? 촤암이라고 이렇게 매력적인 촤암. 그 다음 뭐? 두 번째 게 이게 스트레인지, 미기, 뭐 좀 미묘한 뭐 이런 거죠. 스트레인지. 그러니까 쿼크가 촤암, 쿼크, 그 다음에 스트레인지.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녀석을 표현할 때 언제나 뭐가 돼? 어떤 쿼크가 있으면 거기에 반 쿼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가 업이 있으면 항상 뭐가 돼? 다운이 있는 것이고 촤암하다 뭐 어떻게 끌어당기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돼? 스트레인지여서 이상 뭐 이렇게 미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 3세대는 뭡니까? 탑, 바텀이죠. 그러니까 위 어떻게 돼? 아래쪽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3세대로 나눠지죠. 그래서 업다운 주로 얘기를 하잖아. 그 업다운을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건 뭐 아주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굳이 뭐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전자기를 하다 보면 입자가 나오니까 한번 설명해 볼 만한 내용은 됩니다. 자, 업다운인데 양성자 같은 경우는 얘들아, 양성자는 이게 뭐가 있냐면 업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얼마 다운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성자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반대로 다운이 2개가 있고 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네끼리 이렇게 뭉쳐 다니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져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뭉쳐 다니는 거예요. 이거 따로 하나씩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위쪽에 있는 거 있죠. 업하고 촤암 탑. 그 업, 촤암 탑이라고 돼 있는 게 뭐냐면 플러스 3분의 2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2에 얼마? 3분의 2배가 되는 거고 아래쪽에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이라고 돼 있는 것이 마이너스 3분의 1 전하량입니다. 그래서 뭐 쿼크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이렇다고 보면 되겠고 이것 말고도 우리가 이게 뭐죠? 이 쿼크 자체는 색전화 같은 걸 찾죠. 색전화 그래서 뭐 자외선처럼 이게 색전화 같은 걸 갖는 것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하려니까 나오려는 말은 되게 많은데 여기서 멈춰야 되는 너무 스프네요. 스프른 것이 슬픈 겁니다. 자, 뭐죠? 페르미온, 뭐 입자, 뭐 여러 가지 형태 많죠. 재밌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기로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를 보고요. 이제 간단하게 우리 뭘 보냐면 이제 이 전하라고 하는 녀석을 봤으니까 이 전하가 어떻게 됩니까? 전하를 잘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전하를 받아들이는 정도죠. 받아들이는 정도. 그래서 전하를 매우 잘 받아들이는 녀석을 우리 뭐냐면 전하를 만드는 우리가 뭐죠? 이걸 도체라고 하죠. 도체, 컨덕터, 그렇죠? 자, 도체라고 하고요. 이제 뭐 아주 그냥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 뭐라 합니까? 이 절연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절연체 또는 뭐 부도체라는 말을 쓰죠. 부도체. 반드시 이 녀석 아주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거의 흐르지 않는 거죠. 인슐레이터, 그렇죠? 요 가운데다가 인위적으로 뭘 씁니까? 요 가운데다 인위적으로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 돼서 어떻게 됩니까? 흐르는 정도가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 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쪽으로 좀 반도체를 보는 것이지, 이제 물리 같은 거 공부할 때는 반도체는 이제 거의 다 어디냐면 공대로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공대 쪽에서 주로 다뤄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몇 가지만 설명한다고 친다면, 반도체라고 하는 녀석은 뭐죠? 원래 사학과 이온,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학과들 있죠. 우리가 대표적인 탄소잖아. 이 탄소가 사학과인데 이게 가장 많은 이유는 뭡니까? 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다리가 4개가 나와서 어떠한 결합이든 결합을 잘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사학과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지구 내에서 존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가로 주어져 있는 원소에도 얼마 됩니까? 플러스 3, 이게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주어진 녀석의 플러스로 봤을 때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형태, 3 또는 마이너스 5라고 하는 형태를 얘기하죠. 전자 5개짜리, 3개짜리예요. 자, 이렇게 된 녀석을 뭐합니까? 바로 합쳐 놓는 거죠. 그 3가를 플러스하면 플러스 4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얼마? 플러스 1이 돼서 양에 대한 부분이고, 마이너스 5가 얼마 돼? 4가 되니까 마이너스 5에다 플러스 4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반도체에서 필요한 것은 이 가운데서 이렇게 만들어서 C에다가 무언가를 이렇게 우리가 이게 서로 연결하겠죠. 이랬을 때 하나가 모자라는 경우는 이렇게 구멍을 띄우면 되겠고, 하나가 많이 남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하나 기어 나오겠죠. 바로 이겁니다. 마이너스가 하나 남는 경우는 이걸 섞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하나 남아서 이 녀석이 다른 전하를 받아서 이동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자유전자라는 말을 쓰고, 이 자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마음껏 돌아다녀서 서로 연결시키고 전하를 갖다 이동시키죠. 자, 이런 걸 우리 뭐합니까? 캐리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캐리어라고 하는데, 캐리어가 이런 경우는 이 반도체는 마이너스니까 전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이제 전자가 빠져 있죠. 마치 뭐처럼 보여? 홀이에요, 홀. 근데 홀은 홀인데 뭐 양, 그러니까 다 양의 형태, 마이너스가 아닌 양의 형태로 작용한다 해서 우리 뭐 전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홀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뭐가 되죠? 바로 다른 전하를 받아서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녀석은 반도체는 캐리어가 뭐 자유전자가 아니 전공이 되는 것이고, 아래쪽에 있는 녀석은 캐리어가 뭐가 돼? 자유전자가 된다라는 사실 알아두면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뒤쪽으로 좀 설명할 일이 있으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정도에서 우리가 도체와 절연체에 대한 부분 설명까지 해서 입자 구성에 대한 부분을 좀 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전체 용어와 어떤 입자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전기량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